자, 그러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망상소설을 쓰는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굴까요? 생각을 일으키는 행위의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가 이것을 내면아이라고 일단 명명합니다. 실은 마음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이 내면아이도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내면아이라는 거 굉장히 좀 유행이잖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내면아이 치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당분간 이 내면아이 치유는 공부하는 방편으로 요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아이가, 즉 그 내면아이가 결핍을 느끼니까 어떤 자기 부모 및 주요한 타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지 못해서 상처가 있거나 결핍이 있을 때 이 결핍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결핍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내 안에 있는 부분의 자아들입니다. 자아들. 자, 에고들. 우리가 무아와 연기를 깨달을 때는 그 무아는 진화, 내가 없는 공의 개념이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볼 때 무엇을 들여다보냐면, 즉 자아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자아 중에서 심리학에서는 요렇게 해서 부모 및 주요한 타인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결핍이 있는 애들을 내면아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내면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살 때 받았던 애, 5살 때 어떤 사건의 애, 6살 때 애, 13살의 애, 이렇게 해서 내면아이가 실은 내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즉 엄격하게 말하면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죠?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소환되면, 기억이 소환되지 않은 날은 여기가 괜찮은데, 기억이 어느 날 소환되고 말 끝에 또 그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은 생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소환돼서 말 끝에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나를 그렇게 해서 때렸어 라는 또 기억이 소환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즉, 이 기억에 따라서 감정에 남아있는 거죠.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여기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하튼 그런 것들을, 과거의 거를 내면아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 내면아이가 결핍일수록, 그러니까 내면아이가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수치심의 치유 같은 경우에 존 브래드 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에게는 해로운 수치심이 있고 건강한 수치심이 있다. 이 해로운 수치심에 있는 내면아이들이 이런 망상소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막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또 망상소설 하고 있네. 내가 이야기를 생성하고 있네. 특히 망상소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빌런의 여주인공 놀이 제일 많이 하죠. 빌런의 여주인공, 빌런의 남주인공. 내 팔자가 왜 이래서. 내 운명이 왜 이래서, 내가 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더 나았을 건데,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더라면 더 나았을 건데, 면이잖아요. if. 그래서 지금 not okay. 만일에 저 보였더라면 내가 좋았을 건데, 그 if not okay라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이렇게 if not okay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나를 알아차리고, 그러면 이 생각을 왜 일으켰어? 라고 들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때는, 저 때는 라떼는 무슨 심리센터도, 상담센터도 없었고, 뭐 정신병원은 그야말로 되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디스카운트 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신경증적인 증세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저기가 예민하게 아프니까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전국에 일주를 하면서 그냥 한의원 뭐 이런 데 데리고 가면서 좋은 약 먹이고 뭐 요 정도까지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소아우울증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닐까? 실은 나의 친모가 다른 데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만들었고,
실은 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니라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만들었고, 그리고 TV나 뭐 만화책이나 소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환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우리 부모의 상을 또 이렇게 막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위로받고, 뭐, 인정받고,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런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의, 핵심 자료를 준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은 아무래도 동화책이었어요. 신데렐라. 잠자는 공주, 뭐 이렇게 백설공주. 실은 내가 공주인데 이런 아빠로부터 핍박과 억압과 물리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다. 두들겨 맞는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우리 엄마는 다른 데서 올 거야. 뭐 이런 환상적인 소설을 썼고, 이 환상적인 소설을 그러니까 누가 썼다고? 내면아이가 썼다라고 일단 명명하는 거예요. 이 내면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환상적인 소설을 썼고, 나는 나이가 30이 되었고 40이 되었고 50이 되었는데 내가 환상적인 소설을 쓰는지 못 알아차리고 나는 늘 환상 속에서 사는 거죠. 즉 망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릴 때 무조건적인 긍정의 스트로크 사랑을 받았더라면 이 아이가 그 소설을 쓸 필요가 없죠. 그쵸? 이미 받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실은 친부와 친모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좋은데 그런 소설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렇게 했거든요. 아이들은 공상 속에서라도, 무의식에서 공상 속에서라도, 그러니까 그 무의식 안에 있는 공상 꿈에서라도 만족하려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하려 한다. 그러니까 꿈에서 만족하려 한다. 또는 내가 공상, 소설을 쓰고 만족하려 한다. 근데 프로이드는 공상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우린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고요. 망상 소설을 썼다. 환상 소설, 망상 소설 같은 거예요. 망상 소설을 썼다. 어떤 망상 소설을 썼냐? 비련의 여주인공 망상소설을 썼다. 이렇게 계속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내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If not okay. 근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임에 갔는데 한 30년 된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한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은이처럼 저런 작가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저거 하면 딱 맞았는데 아유 내가 저거를 못했다 아이가. 내가 저게 딱 맞다. 내가 그거니 그 망상소설 맞죠? if not okay. 내가 지금 그걸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해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수다를 떨고 있다 이런 거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짜 지금 내가 주은이처럼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작가가 못 돼서 슬프다. if not okay를 못 알아차리면서 수다를 떨면 그 순간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if not okay라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수다를 떠는 거다라고 하면 이러면 어때요? 내가 나를 이렇게 좀 떨구고 바라보면서 수다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내가 나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메타인지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는 거를 우리가 자각하면서 수다 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망상소설을 만드는 이 생애의 주체가 누구냐? 내면아이다. 이 내면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쩌다 이렇게 만들어졌냐? 건강한 양육가정에서 즉 무조건적인 사랑,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지 못한 결핍과 상처와 뭐 더 나아가서는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공상, 망상, 환상 속에서라도 만족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를 if not okay로
계속 만드는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 생각을 만드는 습관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그 안에서 갇혀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야기 생성자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